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논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남한테 돈을 빌리면은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맺기가 쉽습니다. 37년 이후에 중국이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니까 장개서 차원에서 우리 상임 임시정부를 특히 김구 선생님을 도와줄 때 그 진짜 속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셈. 속셈? 예. 물론 사람의 그 본심은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장개서 장군이 정통이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원료라는 측면에서 도와줄 때 그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독립시킨 마사릭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립운동 4년 동안에 다른 건 지원받지만 자금 지원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기체하는 것도 거절하고 여러분이 그게 나중에 독립된 다음에 발목 잡힌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남을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받으면 상당히 이게 거북한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더구나 국가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때는 단기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4대 관계를 끊으려고 갑신정변도 일으켰고 여러 가지 우리 삼각자들이 중국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애쓸 때 중국이 다시 접근해 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삼각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장기석 측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때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장개석의 속셈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역사학에서 굉장히 밝혀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가끔씩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죽어서 학생들하고 제가 한 30살 차이 나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 빨리 죽을 거니까 가능성으로 봤을 때 빨리 죽어서 내가 장개석 거 한번 물어보겠다 이 속마음을 이렇게 농담을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추측 내지는 방정에 의한 하나의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설사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의 입장, 특히 장개석 같은 그런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노예한 사람이죠.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정치 수수를 아주 고단수로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순히 그냥 정말 우리와 같은 항의를 같이 하는 피압박 민족에 대한 동정에 의해서 순수히 그거로서 끝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추측컨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개석은 나중에 복국 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는 후에 한반도 전체에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또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망을 통해서 아시아의 어떤 과거의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중화주의라든가 대중화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쪽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는 포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저는 막연한 걸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또 러시아까지도 이런 대국 큰 나라까지도 아주 전략적 관점에서 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소위 말해서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망치한 관계라는 그런 쪽에서 주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대 그런 어떤 역사 그리고 지정학적 그런 어떤 전통들이 근대 적어도 모택동 이상 등소평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이념이나 사상을 넘어서서 모택동도 그렇고 장개석도 그렇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역사의 전통적으로 역사적 요인으로서 항상 머리에 자리 잡았지 않느냐. 정책을 펼 때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를 했다. 예를 들면 모택동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호치민 같은 경우를 호치민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50년대 이후에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합니다. 초기에는 50년대 초기에는 러시아보다 소련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렇게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베트남이 좀 골치 아픈 나라지 않습니까? 조선은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 고분고분했지만 베트남은 조금 그 동네 불량자 같은 그런 쪽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독거리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소련의 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분명히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장개석 같은 경우는 중환관계라는 측면에서 49년 전까지는 자신의 그 자국의 그 정치 상황에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렇게 발언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49년 이후에 대만으로 가고 난 이후에는 아마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대만이라는 측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만에서 중국을 어떻게 수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중에 자기가 그 중국 대륙을 전부 수복하고 다시 권력을 장악할 때를 예비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만에 있을 수준에서는 순망치안이 아니라 대륙 수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책을 풀어나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